1989년 북태평양 어딘가 미국 해군의 수중 청음 장비에 이상한 신호가 잡혔습니다. 처음엔 소련 잠수함인 줄 알았습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분석해보니 기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주파수를 측정했습니다. 52Hz. 보통 고래들은 15Hz에서 25Hz 사이로 서로를 부릅니다. 52Hz는 그보다 2배 이상 높은 소리입니다. 지구상에 기록된 어떤 고래의 울음소리와도 달랐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소리를 계속 추적했습니다. 이듬해도 들렸습니다.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소리는 매년 북태평양을 가로질러 이동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같은 주파수로 돌아오는 소리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고래들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52Hz는 고래들의 가청 범위 안에 있습니다. 들렸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은 겁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람들은 이 고래를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고래라 불렀습니다. 소리는 분명 고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파란 고래는 10Hz에서 39Hz로 옵니다. 참고래는 20Hz, 52Hz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하나였습니다. 파란 고래와 참고래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고래. 두 종이 만나 새끼를 낳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새끼는 대부분 혼자입니다. 파란 고래 무리에 가면 낯선 소리를 내는 이방인이고 참고래 무리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존재. 그게 사실이라면 이 고래는 선택해서 혼자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겁니다. (1992년) 미 해군이 냉전 종식 후 수중 청음 데이터를 과학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우주홀 해양연구소의 음향생물학자인 윌리엄 와킨스는 그 데이터 속에서 52Hz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매년 8월이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래스카 근처에서 시작해 캘리포니아 방향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루에 최대 70km를 이동했습니다. 보통 고래를 추적하면 몇 시간이 한계입니다. 다른 고래들도 비슷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어떤 개체를 따라가고 있는지 금방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 고래는 달랐습니다. 52Hz라는 소리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도 정확히 이 고래만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왓킨스는 12년을 추적했습니다.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고래들로부터 같은 주파수의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04년 왓킨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8세. 끝내 이 고래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로. 그가 남긴 마지막 논문은 사후에
발표됐습니다. 결론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이 고래는 혼자다. (2004년) 논문이 공개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학계보다 일반 사람들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기사가 퍼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나갔다. 평생 아무도 내 말을 못 알아들었다. 나도 이 고래만큼 외롭다. 다큐멘터리 감독 조슈아 지먼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고래 얘기를 하면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팔을 붙잡거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래가 불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계속 불렀다는 사실. 그게 사람들의 무언가를 건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은 단정 지었습니다. 52Hz 고래는 외롭다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 단정 속에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북태평양에는 하루에도 수천 척의 대형 화물선이 오갑니다. 이 배들이 내는 소음은 고래들이 서로를 부르는 주파수와 정확히 겹칩니다. 1940년대와 비교했을 때 오늘날 바다의 소음은 100배 이상 커졌습니다. 고래가 불렀는데 인간이 만든 소음이 그 소리를 막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과학자들은 다른 고래들의 침묵을 52Hz 고래의 고독으로 읽었습니다. 그게 맞는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2015년 한 영화 감독이 나섰습니다. 조슈아 지먼. 그는 52Hz 고래를 직접 찾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바다에서 고래 한 마리를 찾는 건 사막에서 모래 하나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6년을 준비했습니다. 2021년 드디어 배가 출항했습니다. 북태평양 7일간의 수색, 수중 청음 장비를 바닷속으로 내렸습니다. 첫째 날 소리가 없었습니다. 둘째 날 조용했습니다.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리가 들린 게 2004년이었으니까요.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다나 포인트 앞바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남쪽으로 1시간 거리,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장소였습니다. 수중 청음 장비에 신호가 잡혔습니다. 52Hz 살아있었습니다. 17년 만이었습니다. 수면 위에서 한 마리의 고래를 발견했습니다. 파란 고래도 아니고 참고래도 아니었습니다. 두 종의 특징이 섞인 혼혈 고래였습니다. 와킨스가 세운 가설이 맞았습니다. 팀은 즉시 드론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숨을 멈췄습니다. 드론 화면에는 예상치 못한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 고래는 20여 마리의 파란 고래들 사이에서 함께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파란 고래 한 마리와 나란히 붙어서
생물학자들이 40년간 외롭다고 단정 지은 고래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소리가 닿지 않았을 뿐 곁에는 있었던 겁니다. (1989년) 처음 그 소리가 잡혔을 때 사람들은 이 고래를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2021년 드론이 보여진 장면, 그 고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외롭다고 말한 건 그 고래가 아니라 우리였습니다.